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재테크의 최고봉, 소규모 신축 사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 관심 많으시죠? 지금 어떤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꾸준하게 재산이 늘고 계신가요? 또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오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입니다. 이것만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참 힘들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도 정확히 나온 데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것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거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뼈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뼈대, 이거를 이해하고 이걸 이제 하나씩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거죠. 어떨 때는 벌다가 못 벌다가 또 한 5년, 10년 동안 돈이 묶여 있다든가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투자가 뭐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지역,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불경기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즉, 이런 투자 방법들은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냥 투자를 해놓고 오르기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 말고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제로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거의 오차율 한 5%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즉,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투자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배워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투자를 꾸준히 해간다고 하면 경기가 좋으나 또 지금처럼 불경기에 접어드나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질문들, 그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그에 대한 이제 해답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요, 오늘의 주제죠. 재테크의 최고봉, 소규모 신축 사업을 위해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건축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에 접해 있느냐?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건축행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도로에 접해 있는 조건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지, 도로의 폭이 4m인지, 또 막다른 도로인지, 이런 사항들을 내가 알아야만 이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곳들은 또 건축행위가 안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축에 가능한지 안 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건축의 규모는, 이거 가장 궁금하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건축의 규모가 결국 나의 매출이고 나의 이제 사업성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또 연면적은 얼마나 가능하냐, 건축의 바닥 면적은 얼마나 되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사업 부지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또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또 이제 준주택인 오피스텔, 그다음에 근생 고시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복합 용도로 뭐 상가주택, 아니면 뭐 다세주택하고 오피스텔, 또 다세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우리가 복합 용도로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가장 유효이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땅을 사고 여기다 건축물을 짓는 거, 이게 이제 전체 매입 비용의 거의 90%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좋은 땅을 찾고 거기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매입 비용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택이냐 상가냐 또 사무실이냐에 따라서 건축 비용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원룸이냐 투룸이냐 또 옵션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죠. 건축의 수준에 따라서도 이제 건축비는 다 달라집니다. 무조건 건축비를 많이 들여서 좋게만 지으면 답은 아니죠. 우리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적정 건축비를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경쟁력 있게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축비를 이제 고민할 때 싸게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게 짓고 어떤 건축물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목적에 따라서 이 건축비는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경쟁력 있게 지으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통으로 매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경우든 간에 경쟁력이 있어야만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임대 수입이 잘 들어오고 내가 분양이나 또 매각을 할 때 매각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력 있게 지으려고 하면 내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보안시설, 안전시설, 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부 평면 구조와 전체적인 컨셉. 자,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녹여놓아야만 경쟁력 있는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건축 후에 이제 매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총 비용 가장 큰 게 뭐죠? 부지 매입 비용, 땅 값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건축비, 이게 전체 사업비의 거의 90%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제 매출은 뭐죠? 바로 건축의 매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대소득이 매출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목적이 이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어놓고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다 지어놨을 때 임대소득이 얼마나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걸 모르고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내가 이걸 모르고 짓게 되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2% 3%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아봐야죠. 또 내가 이거를 판다고 하면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판다는 거는 이제 분양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다 지어놓고 이제 통으로 파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임대 시세나 매매 시세를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건축 후에 이제 관리는 관리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위탁 관리를 하고 일부는 내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이거를 이제 인근 중개업소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이런 이제 주택 관리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전체를 이제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있죠. 또 관리도 보면 청소 관리, 민원 관리, 공실 관리, 행정 관리 여러 가지 관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 관리의 범위가 이제 달라집니다. 자, 건축비 사업비의 조달 방법은 이 사업을 할 때는요 100% 내 돈 갖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지렛대를 활용하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돈이 이제 충분히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도전을 못 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한데 다른 부분에서 한 5억 정도를 우리가 조달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조달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대출이죠. 대출도 1금융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2금융권에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으로 넘어오면 대출은 좀 더 많지만 금리는 좀 더 올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사 후불 조건. 그래서 내가 여기 사업에 10억이 필요한데 내가 5억밖에 없어요. 대출을 알아봤더니 3억이 나오고 그럼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2억 부족한 거를 이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후불 조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내가 2억이 부족하니 3억은 내가 기성으로 주고 부족한 2억은 내가 다 짓고 나서 전세 보증금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각이 되면 그때 드릴게요. 이런 조건으로 시공사하고 후불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분양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이제 서울의 이제 투자 지역 같은 게 보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으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들어오니 내가 부족한 자금을 선분양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제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런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나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접근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자들의 돈이 내 사업을 할 때 또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 건축 사업은 꼭 내 돈뿐만 아니라 외부 조달을 통해서 5억짜리를 할 거, 10억짜리도 할 수 있고 20억짜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업성이 좋은 땅.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앞서 말한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르셔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이런 사업성이 좋은 땅을 찾아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사업하려는 분들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만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 능력만 가지고도 꽤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업성이 좋은 땅은 이제 좋은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데는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위주로 또 수요와 공급을 보고 또 가장 좋은 지역을 또 가장 전망이 좋은 지역을 찾아내고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위치를 찾아가는 거.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뭐 북쪽의 도로는 낀 땅 이런 같은 경우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주거 지역에서는 북쪽에 일정 거리를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이 이제 좋다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정방형 토지 또 경사지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컨셉에 맞는 땅의 크기. 그래서 내가 다주택을 짓는데 70평, 80평짜리 땅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50평 이하의 작은 땅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다세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땅의 크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70평 이하는 조금 사업성이 안 좋고 한 70평에서 80평 정도 이 적정 크기가 딱 되면 좋은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범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용도 지역이나 땅의 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컨셉이 다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업성이 좋은 땅을 이제 찾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만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방법들도 제가 이제 하나씩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제 공부. 여기서 이제 공부는 이제 스터디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공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땅의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축 사업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이 한 장만 보고도 거의 이 사업성을 다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걸 이제 보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PC 앞에서도 사업성을 거의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적도부터 해서 기타 공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것도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사업성 분석, 또 매입과 매출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신축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주차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차장을 확보한 개수만큼 건물의 규모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4대를 확보하면 다세대, 8세대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5대를 하면 10세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차 한 대 차이가 다세주택 2세대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뭐 한 세대에 3억이라고 하면 6억 정도의 매출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차장을 이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대를 넣을 수가 있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주차장 법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주차 대수. 주차 대수는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주택 같은 경우, 또 다가구 다세대, 또 오피스텔, 또 상가 사무실. 내가 어떤 건축물을 하냐에 따라서 규모나 또 세대 수에 따라서 주차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건축물의 구조나 규모, 또 컨셉을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보면 주차장 몇 대 나와?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신축 시행 사업을 할 때 거의 한 절반은 아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 특례들도 있어요. 뭐 주차를 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규모도 있고, 또 연접 주차를 통해서 좀 더 효용성 있는 건물을 짓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차장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또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전략.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투자 전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 사업을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난 임대 사업도 하지만 한계층은 거주도 할 거야 라고 해서 주거와 임대 사업을 이제 동시에 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보통 이제 시행 사업이라는 게 이제 분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분양 사업을 할 거야. 또 어떤 분은 난 다 지어놓고 그냥 통으로 매각을 할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정 기간 보유 후에 매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인 다중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도 2년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9억 미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매년 아주 바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2, 3년에 하나 정도씩 지어서 매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전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리고 내 투자 자금에 맞는 사업 방법, 내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또 내 지렛대를 얼마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일단 지역이 다 달라지죠. 돈이 많다면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강남이나 반포, 서초, 용산 이런 데도 할 수가 있겠죠. 돈이 없다면 서울의 강북지역, 은평구나 성북구나 도봉구나 중랑구 이런 데들은 이제 이쪽보다, 이 강남보다는 주거지역 땅 가격이 거의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할 수가 있겠죠. 돈이 더 없다면 이제 경기권 또 지방으로 나가야겠죠. 왜냐하면 이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선정이 내 자금에 이제 맞춰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없다면 규모를 줄여야 되고,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이제 규모를 이제 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행 사업들은 물론 이제 작게 하는 게 안전하고 좋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규모를 좀 크게 하는 게 아무래도 수익은 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규모를 키워서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자금에 맞는 사업 방법 찾는데, 내가 이 부족한 자금을 외부에서 얼마만큼 이제 조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지주 작업으로 큰 수익을 만드는 방법. 이건 이제 뭐냐 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시고 시행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땅만 찾아서 이런 사업 시행하시는 분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매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제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영등포나 저쪽 서울의 구도심에 가면 땅의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이걸 2개, 3개를 모으면 가치가 싹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내지 3개의 소규모 부지를 함께 매입을 해서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또 어떤 경우에 시너지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세히 이제 공유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경기와 상관없이,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통제해 가면서, 예측해 가면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매력 있지 않나요? 조금은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재테크의 최고봉, 소규모 신축 사업을 위해 꼭 알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뼈대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하나씩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자, 첫 번째, 건축이 가능한가?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건축의 규모는 딱 이제 땅에 나오면 얼마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겠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좀만 이제 공부하면 여러분도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사업성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그냥 아무거나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경쟁이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그래서 매출이 얼마인지 나와야 사업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비는 대략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경쟁력 있게 지으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컨셉을 잡고 내외부 디자인, 옵션, 아니면 안전 보안 장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다 녹여느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경쟁력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되고요. 또 매출, 건축 후에 매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 소득이 매출이고, 또 분양이나 매각을 하게 되면 판매 수익이 매출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한 다음에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고 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후의 관리. 이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 고민들이 있어요. 관리. 근데 요즘에 관리를 많은 곳에서 대행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 사업비의 조달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 가보면 현장에 이렇게 서 있는 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쉬는 겁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건축 사업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돈, 또 부족한 돈을 외부에서 조달할 때 이걸 이제 안정적으로 조달을 세팅을 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이 좋은 땅을 찾는 법.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능력만 갖고 있다고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사업성이 좋은 땅을 이제 찾는 방법, 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이제 공부 보는 방법. 여기 특히 공부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네, 여러분들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 이 주택 신축 사업, 건축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안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 건축물의 규모는 주차장 규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장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면 한 단계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전략 찾기. 그 다음에 투자 자금에 맞는 이제 사업 방법. 사업 방법도 많이 있고 내 투자 자금에 따라서 지역과 규모와 컨셉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투자 자금에 맞는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주 작업으로 큰 수익 남기는 방법. 제 아시는 지인이 지주 작업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파는 일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죠. 이 능력 하나로 그분은 적지 않은 이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공유를 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또 노하우로 알게 되시면 세상의 경기와 상관없이 내가 투자하면서 통제해 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뼈대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뼈대, 쭉 나열한 뼈대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수첩에다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갈 테니까요. 그 질문들, 제가 오늘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어 놓으시고 제가 유튜브에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공부해 가시면 여러분들도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경우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벌겠죠. 근데 좀 벌었다가 또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부동산 재테크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벌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냥 해놓고 올라주세요, 기도만 하는 그런 투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투자, 그런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죠. 자,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꾸준하게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내가 통제하고 예측이 가능해요. 단 충분한 이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을 여러분도 해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공유해 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익히는 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아요. 한 3개월 정도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공유를 하고 함께 공부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